눈에 되게 익숙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정현모. 정현모가 뭐지? 하고 막 찾아봤더니 네. 저 안현모는 알거든요. 아니 에이펙 관련한 이야기야. 에이펙 사회봐. 안현모. 관심은 되게 많아. 아니야 에이펙에 관심 많지. 사회봐. 네. 네, 정현모 다른 사람이죠. 정현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세훈의 후원 조직으로 유명한 공정가 상생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아, 옛날부터 공정과 상생학교 우리가 많이 다뤘어. 네, 많이 다루었죠. 김한정. 김한정이 총장인 공정가 상생학교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임원 중에 정현모라는 이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경력이나 이런 걸 대조해봤더니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인이에요? 네, 동일인이에요. 공정가 상생학교의 임원, 오세훈과 아주 가까운 사람. 예. 아니 근데 이 까먹었을 수 있는데 공정과 상생학교는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오세훈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정. 네. 근데 이 공정과 상생학교 당시에 등기를 떼봤더니 거기 있는 이사들이 다 거의 대부분 오세훈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야. 맞아요.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많이 지금 가 있죠. 와 이거 대박 네. 사건인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대한적십자사 지금 이사장, 회장이 김철수란 분인데 네. 이 공정가 상생학교의 고문이자 윤석열 대선 당시 후원 회장이었어요. 와. 그리고 오세훈 후원 회장을 2번 해줬어요. 근데 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된 뒤로 신천지한테 상을 계속 주셔. 맞아요. 대한적십자사가. 신천지는 왜? 신천지가 네. 코로나 방역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상을 계속 줘요. 실제로 이만희한테 코로나 극복에 아니 기여했다고 그건 생각했어요. 아는데 네. 사실은 코로나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맞아요. 집단으로 우리는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랑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자, 계속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뭐야? 엮이고 섞이는 거야? 봤더니 뭐야? 이 정현모란 분이 몇 년 전에 있었던 10만 명 정도의 신천지 학교 수료식이 있어요. 신천지가 한 200 몇십 개의 신학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졸업식들을 해주는데 몇 년 전에 대규모로 다 모아서 10만 명 정도 모아서 졸업식을 했었어요. 그때 졸업생 대표로 선서하고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정현모예요. 와, 대박 사건. 교도네. 예. 교인이네. 대표적인 교인이에요. 와, 예. 소름 이거 끼쳤어. 뭐야? 와, 그러니까 이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은 한쪽에선 오세훈과 연결돼 있고 한쪽에선 신천지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현수막 거리 역할하는 정당이었던 거예요. 야, 네. 그리고 지금 이런 혐오적인 현수막을 걸고 현수막을 있고. 계속 걸고 있고. 예. 아니 그 현수막, 현수막보다 네. 이거 오세훈은 뭐래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본인들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인적인 관계라든지 또는 그 공생과 상생학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주목이 되어왔던 거잖아요. 특히 그럼요. 김한정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다,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안 얘기하기는 되죠. 매우 부족한 해명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네. 솔직히 그리고 저희가 법리 검토를 해봤을 때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했을 때 이 정당 현수막이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절차에서의 편의성이 보장돼 있을 뿐이지 내용도 무제한으로 올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저렇게 명백히 허위, 가짜, 혐오, 차별, 선동 이런 거는 5개 광고물법에 의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떼야 돼요. 근데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지자체라 하면 어디를 각 얘기하는 거예요? 구도 되고요, 서울시도 되고. 서울시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관계를 설명해야 정확히. 네. 두 번째,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관계 있다 하더라도 이런 현수막은 떼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죠. 떼라. 2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뭐 2가지 다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와, 이거는 엄청나네. 신천지네. 신천지하고 오세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공정과 상생학교의 그 고문인 김철수 그분이 진짜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으로 갔는데 진짜 신천지 쪽에 상을 많이 줘요. 와, 그래요. 엄청 상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워낙 재산이 많아요. 워낙 재산 양지병원, 김철수가요? 네, 재산이 어마어마해.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신부터 당
재정 하여튼 후원회장을 오래 했어요. 아, 그래요. 아, 돈이 많아요. 근데 적십자사 옛날엔 총재라고 했는데 요새는 명칭이 회장으로 바뀌었나요? 옛날엔 적십자 총재라고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네. 하여튼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양반이 출마를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어. 국힘 전신 쪽에 전신당에서. 네네. 근데 공천이 잘 안 됐어. 공천이 잘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적십자 총재가 된 맞아요. 거잖아요. 하여튼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되게 좋아해. 이 김철수라는 사람은 또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통일교로부터 돈 받는 그 자리에 중식당 네. 동석했던 사람이에요. 아, 김철수가. 그러니까 얽히고 설킨 거예요. 이 사람이 오세훈도 후원해주고 공정과 상생학교 관여돼 있고 또 그쪽에 또 한 사람은 신천지면서 내일로 미래로 당대표고 막 와.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 야. 바닥이 지금. 엉망이다. 대한민국 네. 정치가 진짜. 엉망이야. 아, 대박이네. 와, 그렇게 또 얽혀 있네. 큰 거 한 장 서포트 그 자리에 같이 그 자리에 있다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김철수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일보 부회장 김철수, 권성동, 윤영호 4명이 앉아서 밥을 먹었던 거예요. 네. 김철수. 철수라는 근데 이 이름이 김철수는 공정과 상생학교 고문이고 고문이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생학교에 김한정 있고 말씀하신 돈 명태균한테 3천만 원 준 사람. 네. 또 그 밑에 임원 중에 정연모가 내일로 미래로 대표고 그렇습니다. 신천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철수. 이런 정당이 지금 어쨌든 경주에까지 이런 예, 지금 준비하고 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 내일로 미래로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혐중, 뭐 혐오 이런 현수막을 경주 쪽에 많이 걸겠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막아야지. 굉장히 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경주시에서만큼은 마찬가지로 그 시에서 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당의 현수막이라고 해서 내용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 정책 현수막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정책 현수막이 아닌 이런 혐오, 범죄를 담고 있는 그런 현수막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뗄 수 있다고 보는 게 법리 해석상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밭들어총 논란 이거야말로 정말 황당무계한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 밭들어총 세운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밭들어총 세우는데 200억 들었다고 석재값이 200억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일신석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밭들어총 그 조형물 석재를 제공을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40억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느냐. 게다가 석재값만 200 몇 억이라고 했는데 석재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석재들을 조금 이렇게 호화롭게 꾸미게 하는 이 조명 설치하는데 500억이 더 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730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돈을 들여서 밭들어총을 거기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제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에는 혹은 서울에는 전쟁기념관이 있다. 거기다가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광화문 한국판에다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는 게다가 그 혈세도 700억이 넘게 들어갔다는 거? 와, 이거야말로 진짜 무능행정의 그 본보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받들어 총 돌조각이 206억 원이 아닌 40억이라고 통일교 측으로 보이는 사람의 제보가 송작가치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6억에서 40억을 뺀 나머지 166억 원은 누구 주머니로 갔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또 받들어 총 주변 공원과 조명 등을 조성하는 비용이 별도로 530억으로 받들어 총 전체 경비는 7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즉 통일교 측으로 보이는 관계자는 자기들은 40억만 먹었을 뿐 나머지 690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이는 것이 받들어 총 돌만 보이는데 어디에 690억을 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죠. 네, 어쨌든 이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도 완전히 정말 웬 적자만 나는 그 한강버스 그 촌스러운 분홍 색깔. 아, 진짜 볼 때마다 내가 진짜 그 아름다운 한강을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로
이상하게 디자인 감각도 하나도 없고 색깔에 대한 감각도 없는데 도대체 그걸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무능 행정을 해놓고 이번에는 이 돌을 광장에다 세우느라고 730억을 썼다? 말이 안 돼요. 지난번에 무상급식 반대할 때는 700억 들여서 서울시에 있는 국민들, 어린이들에게 무상급식 할 수 없다면서 눈물 가져 흘리고 시장직을 내놓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730억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써놓고는 괜찮다고 한다고요?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오세훈이가 감사의 정원 받들어 총 조형물에 206억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총 22개의 조형물이 있으니 한 개당 1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된 겁니다. 여기 돌멩이 하나가 10억 원, 그 다음 돌멩이 하나도 10억 원, 그 다음 돌멩이도 10억 원. 이렇게 오세훈이는 서울 시민의 세금 206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의 정원 일대를 정비하고 미디어 시설을 만든다고 524억 원을 썼습니다. 그렇게 오세훈이는 이 돌 22개를 조성하는데 73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세훈이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눈물을 짜며 사퇴할 때 초등학생 무상급식 비용이 받들어 총 돌멩이 22개 730억보다 작은 700억 원이었습니다. 네, 정말 황당무계하지만 우리 오세훈 시장도 좀 불통의 아이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조형물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 자, 그런데 광화문 광장 상징 조형물 2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이 상세 정보가 여기에 예산 세부 사항명 해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기 밑에 요 URL url.kr.호이7k 요거 좀 써놨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계약업체 에서 예정 가격 400억으로, 이제 40억으로, 그리고 계약 금액은 39억 9,500만 원으로 아예 적어 놓은 것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럼 도대체 나머지 돈은 다 어디다 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정원 후보가 감사의 정원에 내가 가봤더니 사람들이 조형물을 전쟁기념관으로 옮겨달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더라. 천리기념관으로 하면 되죠. 사실 이 흉물스러운 이 돌 무대기를 거기다 갖다 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2기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당연히 간직해야 되겠지만 도대체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 하느라고 돈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오세훈 시장 아무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한다.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난 이거 옮길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지금 듭니다. 감사의 정원 6.25 참전 23개국 상징 조형물 감사의 빛 모양 받들어총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인데 이게 정말 황당무계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통일교칙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신천지와의 관계성도 지금 나오고 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신천지 산하기관인 근우회 회장을 만났다고 난리가 난 사진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나오지 않은 오세훈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진의 옷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찍힌 사진으로 오세훈이 또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극우 현수막을 떼는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유괴나 납치, 장기 적출 같은 그런 현수막을 건 정현모라는 인물은 오세훈 시장의 지지 후원 조직으로 이미 알려진 공정가 상생학교 출신입니다. 놀랐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정현모 씨는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2023년에 신천지 수료식에 정현모 씨가 대표로 올라서 발언하는 영상 또한 입수를 했습니다. 극우 현수막의 배우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 후원 조직 임원 출신인 동시에 이단 종교 신천지의 수료생이 대표로 있었던 것입니다. 네, 진을계정님 광화문 광장에 민주시민 못 모이게 하려고 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사실은 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것처럼 보이고요. 김영희님 감사의 정원이 아니라 해먹을 결심으로 업자와의 정원으로 페이백하려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2021년 대선 경선 국민 여론조사에서 내가 10.27%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한테 압승을 했는데 당원 투표에서 참패를 했다. 그 당시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회 수십만 명
수십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걸 알 사람은 다 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만났는데 이만희 씨가 그 경선 당시 신도 10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말을 나한테 하더라. 윤석열 후보를 도운 건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청구 못하게 막아주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다라고 하더라.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에 SNS에 쓴 글입니다. 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의혹들을 지금 연일 제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술렁술렁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요즘 사회적 무리를 빚으며 각종 방식으로 정치 세력화를 꿈꾸는 기독 사이비 단체 얘기로 당이 어수선하다. 내 차례가 올까 하는 흑심에 알면서도 몇 년간 입국 닷을 해놓고 이제 와서 폭로 비방에 열을 올리는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를 국민은 혀를 차며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서 홍준표 전 시장을 저격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국민의힘이 지금 신천지 이슈로 술렁이는데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신천지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변상우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계속 듣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아니 저도 들으면서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가능해? 예. 신천지 교인이 가입하라고 한다고 10만 명이 우르르 한꺼번에 가입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싶은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신천지 신도 수가 그때 아마 23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만에서 30만 사이였다가 네. 대구 코로나19 확산 사건 때문에 확 떨어져 나가서 한 22만, 23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자 모두 당원 가입해 당비 내고 이런다고 바로 움직일 거냐 할 때 신천지가 명령에 의한 어떤 복종이라든가 조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꽤나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다. 어허. 10만 정도는 가능도 한데 잘만 한다면 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신천지를 합치면 수십만이라고 하는데 통일교 교도는 사실 2만, 2만 5천, 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서는 외국에 많죠. 네. 그래서 합치면은 글쎄요 10만이 됐을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네. 홍준표 전 시장의 말에 약간의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원 투표에서 내가 패배할 변수는 오로지 신천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당심이 꼭 그렇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데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를 하려면 그 아는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알 사람은 다 알았다. 알 사람은 다 알았어 그러는데 그게 누군데요? 그러면 얘기를 없으니까 물론 뭐 그분을 보호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 못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고 확신하는 바가 없으니까 홍준표는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그냥 홍준표 씨를 공격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속내를 감추고 뭐 비굴한 발언을 한다 이렇게 노회한 얘기하는데 영혼. 예. 네. 노회한 영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논점을 갖다 일탈해 버리는 거죠. 갑자기 신천지에서 홍준표라는 사람이 본래 그래요라는 쪽으로 이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당이 중요한 경선을 앞두고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아마 네. 배현진 의원이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은 예. 핵심 쟁점은 그래서 진짜로 신천지가 동원이 돼서 네, 그거죠. 선거물을 흐렸다고 선거판을 흔들었다고 부정 개입을 했다고 진짜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만희 총회장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렇죠. 들었다는 예. 거예요 지금. 예, 워낙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뭐 같은 지역에 사니까 경북 청도 이만희 씨 별장에서 만났다. 2021년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 지을 때 10만 명을 국힘의 책임당원으로 내가 가입시켜서 윤 후보를 도왔다. 이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19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 막아줬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다. 그 신도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들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발언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이제 최수진 수석 대변인이 바로 이걸 받아가지고 예. 신천지가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단지 이만희 교주 등의 말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홍 전 시장은 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또 오류가 있습니다. 예.
가입 안 했다는 증거를 그럼 내밀어야 되는데 네. 당원 가입을 안 했다는 증거는 참 내밀기가 힘든 것이고 어허. 단지 이만희 교주 등의 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끝이지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가 얘기했으면 끝이지 더 이상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천지 내에서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숫자로 반박을 해보면 2012년에 폭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제목은 정치 권력을 쫓는 신천지 조직원 당원 가입 인원 동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나라당 2007년 대선 당시에 네. 신천지 대외 활동 협조 안내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도 1,670명을 배정해서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가입하라고 지시했다라는 폭로가 있습니다. 예. 신천지 각 지역 교회당 몇 명씩 배정을 해갖고 네. 강제로 강요한 것이다라는 주장이고요. 여기에 증언자는 누구냐 하면 네. 2007년 5월에 신천지를 탈퇴한 지금은 대전 종교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성호 당시는 전도사였습니다. 후원금도 내게 하고 유세장에도 동원했다 이런 폭로를 했고요. 예. 2008년 또 폭로가 나오는데 2008년 탈퇴자 김준희 씨 가명입니다만 예, 예. 전주에 화산체육관이라고 큰 체육관이 있는데 네. 여기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가 열렸을 때 신천지 신도 3,000명이 동원됐다. 또 전북 지역 신도들은 그때 또 다른 곳에도 동원됐다. 어허. 그다음에 신천지에서 강사 출신입니다. 지명환 씨. 예. 신천지에서 강사면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그래요. 예, 회사에서 회장, 사장, 전무, 상무가 있으면 상무나 전무급 정도는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도사보다 높은 거예요. 예, 강사가. 예, 강사면 엄청 높은 겁니다. 예, 장로 바로 밑에입니다. 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선거운동에 신천지 신도들이 동원됐다. 나도 현장에 있었다. 예, 그다음에 신천지 대책 한국기독교연대가 폭로한 걸 보면 네. 2002년, 2007년 대선에 개입해서 신도들에게 당원에 가입하라고 신천지가 지시를 했다. 그러고서 이 때문에 정부 기관과 당직에 기용된 신천지 간부들도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제가 취재했던 얘기들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18대 대선 당시 신천지 수석장로 황모 씨는 새누리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부대변인으로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시모 씨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만희 씨의 최측근이죠. 그다음에 2016년 7월에는 예. 국민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배모 씨가 위원장으로 당선됐는데 신천지 집회에 참석해서 처음부터 자리를 지키고 끝나고 단체 사진까지 찍고 거의 신천지 구성원처럼 활동을 했고 신천지 전 전국 청년회장에 전봉원 씨라고 있었는데 네. 신천지와 한나라당을 오가면서 신도를 동원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동원해 준 거다. 그때는 다 그랬다. 그럼 결국은 조직이 얼마나 압력을 놓고 강제적으로 했느냐와 자발적이냐의 문제는 남지만 된 거는 맞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난 20대 대선이 아니라 예. 그 전에 18대 뭐 새누리당 때 한나라당 때 2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온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어떤 개인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조직을 모아서 당에 가입을 했는데 예. 당원들을 모으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선거 예, 때. 예. 근데 우연히 그 사람의 종교가 그냥 그 신천지 신천지다. 사입이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입이 2단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 통제하고 행동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예, 예. 보고를 하고 통제를 받고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게 점조직처럼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무슨 판매 조직을 뭐라 그러지? 피라미드? 피라미드 조직처럼 예, 돼 있어서 오늘 일어나면은 그 위에 팀장한테 예.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를 일과를 갖다 정리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걸 마치 우리 군에서 쓰는 부대일지처럼. 그럼 그 팀장들이 모아가지고 그 위에 집화장이나 또 보고하고 해서 그런데 거기서 예, 예.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 건지까지 다 적어서 보고하는데 예. 내가 임의적으로 예. 한나라당에 누구하고 또는 새누리당에 누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한 100명, 200명 모아줘야지라고 개별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절대 없습니다. 아, 이게 어떤 사람이 당원 가입했는데 그 사람의 종교가 우연히 뭐 카톨릭이었어, 우연히 예, 기독교여서 뭐, 그 문제가 아니라는 당원 거네요. 가입은 자유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 100명, 200명을 모은다든가 전체적으로 1000명, 2000명을 동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거는 최고 통제자의 어떤 지시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게 신천지의 그렇군요. 논리죠. 조직이죠. 그 집단, 그 조직의 그러니까 특성을 잘 알고 나면 이게 다 그 보이는 사람이 거죠. 가입했는데 우연히 그 사람의 종교가 이거여서 이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걸 알 수 있단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신천지 즉 예. 이만희 교주 측과 접촉했다는 보도는 CBS가 이미 3월에 예.
보도를 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죠? 예, 예. 그죠? 그 기억이 납니다. 예, 뭐 JTBC가 이번에 보도한 거와 CBS가 3월에 보도한 거, 노컷뉴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한 게 네. 똑같습니다. 다만 묘하게 좀 재밌었는데 뉘앙스가 달라요. CBS 노컷뉴스의 뉘앙스는 신천지가 정치권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JTBC 거는 정치권이 신천지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뉘앙스만 다른데 정리하면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 지역 교회별로 할당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총회장 이만희의 지시였다. 신천지 2인자였고 전 총회의 총무였던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2인자였죠. 뭐 고모 씨와 핵심 간부가 통한 내용이 여기 증거물로 있다. 이렇게 됐고, 근데 똑같은 그 내용이죠. 부분을 잠깐 한번 직접 들어볼 수 있나요? 듣고 올까요? 예, 기자의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로. 예. 예. 통해서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도 또 기자님을 통해서 윤석열 라인도 잡고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총회장님이 그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를 이제 도와줬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분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네, 이게 이제 송주열 기자가 취재한 내용, 네, 그 네. 증언들, 내부자들의 증언을 지금 듣고 오셨어요. 저렇게 가입했냐 안 했냐 조사까지 다 하는데 저게 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모아다 줬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예. 그러면은 신천지하고 윤 전 대통령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는 어느 때부터라고 보는 건가요? 이거는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2020년 2월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전국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책팀이 이제 대응팀이 만들어집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왜 이렇게 코로나19에 소극적이냐라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은 보건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검찰이 수사력을 가지고 들어가면 더 움츠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방역에는 더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이제 치열한 다툼이 있었죠. 추미애 장관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빚어지면서 제가 쭉 검색해 놓은 걸 보면은 되게 재미난 것은 2020년 2월에 네. 코로나 확산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 누가 그런 얘기했었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민주당의 의정부을 출마했던 문은숙 당시 예비 후보가 예, 예. 검찰총장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검찰공화국이라는 명제를 놓고 민주당의 의원들과 예.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막 이제 시작이 되고 법무부 장관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천지가 묶이게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시민단체에 고발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경선에 뛰어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대구를 방문했는데 대구에서 뭐라 그러냐면 글쎄 이 문재인 정부가 네. 대구를 중국의 우한처럼 완전히 폐쇄 봉쇄에 격리시켜 버리려고 했다. 말이 되느냐?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했다. 그 발언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나 정말 황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사실은 대구 봉쇄나 격리 조치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국민들이 대구를 돕기 위해서 물품을 보내고 했죠. 예, 예. 예. 맞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부터 신천지와 윤 총장이 확실히 이제 묶여 나가는데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을 계속 안 하다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 가서 예. 윤석열 후보가 그때 신천지 압수수색한다 막 이런 건 다 쇼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쇼였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또 묻습니다. 건진법사가 신천지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랬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하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거 행정조사라도 가능한데 검찰을 동원하라고 자꾸 그래갖고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쇼였다. 라고 했고 그러니까 또 이재명 후보는 내가 있던 경기도는 조사권을 발동해서 강제로 들어가서 꺼낼 거 꺼내왔다.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토론이 기억나요. 진행됐죠. 기억나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묶여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 한국근우회는 여기서 왜 등장하는 거죠? 근우회라는 곳은 그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여성의 어떤 유권자들의 연합체인데 네. 상당히 뿌리가 깊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건데
사실은 소멸됐다가 예를 들면 뭐 새마을 분여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등등등 각 지역마다 있는 보수 여권에 기울어져 있는 그 관변 여성 단체, 예,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단체여서 예. 윤석열 후보 쪽에서 사실은 뭐 당 쪽이라고 봐야겠죠. 그 조직을 갖다 이제 얻어 쓰려고 손을 내밀었던 거지 근의회와 신천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은 거의 없죠.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뭐 어떤 대화를 나눴다 이런 뭐 취재물도 있다던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 그 취재물이 어떤 거였는지는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뭐 저 텔레그램 내용인 것 저 같은데 텔레그램, 예. 근의회의 이희자 회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텔레그램 메시지? 예, 그리고 사진 뭐예요? 찍은 거 있었고, 예. 근데 저분이 한국에 계속 계시지 않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시고 해서 저것과 신천지의 연관성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어느 당이든지 저렇게 근의회라고 하는 네. 엄청난 숫자에 더군다나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지부까지 다 갖추고 있는 저런 조직은 뭐 선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손을 내밀었지 저것이 사이비 이단 종교하고의 관련성은 그때는 찾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혹시 신천지가 윤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뭐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운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정치권에 이렇게 쉽게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천지 내부에서 상당히 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때 신천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예.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 지파별로 헌금을 거두었는데 헌금이 배달되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흔적이 남지 않고 어딘가 사라진 것들이 있다. 예. 그래서 전 총무가 고발당하기도 하고 예, 예. 경기도 남부 경찰청의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만약에 여기에 정치권의 어떤 흔적이 나오면은 이게 특검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을 움츠리고 있어야 될 시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권도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신천지의 각종 고소, 고발, 엉켜 있는 내부 비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은 예전 정권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움츠려서 이 이상은 사실 나온 건 없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코로나 때 압수수색을 막아줘서 보훈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 당원 가입을 시켰다라는 게 이만희 씨의 말이었다고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는데 그게 다였을까? 진짜 보훈을 혹은 그 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있었을까? 사실이라면 예. 당원 가입이.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근거 자료를 확실히 찾을 수 없는데 근거 자료가 조금 있다고 본다면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한참 탄핵 반탄 뭐 이런 것 때문에 치열해졌을 때 예.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젊은 예. 어떤 사람들이 뛰어넘어가서 폭동 일으켰을 때. 폭동을 일으켰을 때 신천지와 연관성 있는 천지일보는 이를 상당히 크게 쓰면서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예, 탄핵 반대 집회와 서부지법의 젊은 열성 지지자들이 모여서 또는 뭐 함성이 뭐 드높다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계속해서 사설을 쓰고 기사를 키워서 썼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첫째는 두 가지죠. 하나는 코로나19 때 워낙 타격이 컸기 때문에 또 다른 타격이 들이닥치면은 내부 균열도 심한데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위기감. 그다음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강제로 신천지 과천 본부를 쳐들어왔던 인물이 진짜 대통령이 됐다면 큰일 나겠다.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때 신천지가 과감하게 움직인 건 있습니다. 생각보다 움츠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움츠리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판단을 했었죠. 자,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